당신이 그 강민수 형사군요. 5년 전 그 무능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죠. 내 앞에 선 이 완벽해 보이는 여자가 바로 그놈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형사 시절에도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8세 강민수. 한때는 서부경찰서에서 가장 믿음직한 형사라고 불렸던 남자였죠. 지금은 청솔아파트 103동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이 현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경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가슴 한편에서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감정만 빼면 말이에요. 억울함.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경비실로 향하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날이었으니까요. 경비실에 도착해서 야간 근무자인 김 기사님과 교대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 기사님. 아, 강 기사님. 오늘 밤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김 기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뭔가 있었나요? 글쎄요. 새벽 3시쯤에 103동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게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게요? 바닥에 뭔가 붉은 얼룩이 있더라고요. 청소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찝찝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동전만한 크기. 그런데 색깔이 영 이상하더라고. 녹슨 것 같기도 하고. 김 기사님은 곧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홀로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붉은 얼룩이라고. 형사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몸에 밴 직업병 같은 건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했죠. 아니야, 그냥 누가 음료수라도 흘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운동 나오는 어르신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강 기사님, 안녕하세요. 활기찬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1502호에 사는 박지영 씨였습니다. 42세의 워킹맘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모범적인 입주민 중 한 분이었어요. 아, 박지영 씨.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 그런데 어젯밤에 103동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었나요?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고장은 아니고. 혹시 뭔가 보신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엘리베이터 청소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평소엔 안 그러셨잖아요. 박지영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까, 이 느낌은? 아, 그냥 작은 얼룩이 있어서 치운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지영 씨가 떠난 후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기사님, 잠깐 사무소로 올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인 이 과장님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각한 톤이었습니다.
사무소에 가보니 이 과장님 외에도 몇 명이 더 모여 있었어요. 표정들이 좋지 않았죠. 강 기사님, 어젯밤 야간 순찰 시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특별한 일이라면? 입주민 중 한 분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종? 누가 실종됐습니까? 705호 김수연 씨예요. 어제 저녁 7시경에 외출한 후 집에 안 들어왔다고 가족이 신고했어요. 김수연.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죠. 혹시 CCTV는 확인해 봤나요? 네, 확인 중인데. 어제 저녁 7시 15분에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기록이 없어요.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새벽 3시에 붉은 얼룩. 실종된 김수연 씨. 그리고 뭔가 어색했던 박지영 씨의 반응. 우연일까? 경찰 신고는 했나요? 네,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올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경비실로 돌아와서 CCTV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할 거지만 그 전에 내 눈으로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어제 저녁 7시 15분. 있다. 김수연 씨가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누구와 만나러 가는 걸까? 다른 시간대의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 50분경의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화질이 흐릿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죠. 잠깐 이건 영상을 다시 되감아 봤어요. 그 사람의 움직임이 뭔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왜 새벽 3시에 엘리베이터 바닥을 닦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역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왔습니다. 젊은 형사들이었어요. 하나는 30대 초반, 또 하나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 강력계 박진우 형사입니다. 최민호 형사입니다. 실종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5년 전의 내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했지만요. 네, 705호 김수연 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혹시 특별히 보신 것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벽 3시에 CCTV 영상 이야기를 해야 할까? CCTV 영상 중에 새벽에 누군가 103동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박진우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새벽에? 몇 시쯤인가요? 2시 50분경입니다. 야간 근무자가 새벽 3시쯤 바닥에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두 형사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니 박진우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화질이 흐릿해서.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아파트 안에 있으려면 입주민이어야 하거든요. 외부인이라면 정문 출입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최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관찰입니다. 혹시 형사 일 해보신 적 있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정체가 들통날까 봐서였죠. 아니요. 그냥 오랫동안 경비일 하다 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사들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갔어요. 나는 홀로 경비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수현 씨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청소한 사람은 누굴까? 저녁이 되자 아파트 단지의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실종 소식이 퍼지면서 입주민들이 수군거렸죠. 어머, 진짜 실종된 거야? 무서워. 우리 아파트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해야겠어. 그때 박지영 씨가 퇴근하면서 경비실로 들렀어요. 강 기사님, 실종 사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705호 김수현 씨 맞죠? 평소에 어떤 분이었어요? 박지영 씨의 질문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왜 굳이 물어볼까?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별다른 트러블도 없으시고. 그래요? 그럼 왜 실종됐을까요? 순간 박지영 씨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느꼈어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 같은 확신? 글쎄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 곧 밝혀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수고하세요. 박지영 씨가 떠난 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밤 10시가 되자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형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거든요. 낡은 수첩을 서랍에서 꺼냈어요. 형사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죠.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수첩을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한때 내 신념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싶은 말이었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댔습니다. 김수현 실종 사건 2024년 11월 15일. 그 밑에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거라는. 그리고 내가 5년 전에 놓쳤던 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밤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3일 후 오전 9시. 김수현 씨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낡은 수첩에 새로운 단서들을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 기사님, 큰일 났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근처 하천에서 김수현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던 거였죠. 1시간 후 아파트 단지는 경찰차와 취재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수군거렸어요. 정말 죽은 거예요? 살인자가 우리 아파트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 박진호 형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죠. 강 기사님, 김수현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사인이 뭔가요? 목졸림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손목에 이런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간 것 같은.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자국의 형태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5년 전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도 똑같은 자국을 봤었어요. 설마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혹시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해 보셨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내가 전직 형사라는 걸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그냥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아서요.
박 형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경비실에서 인터넷으로 5년 전 사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3명의 젊은 여성 피해자. 미해결 사건으로 종료. 기사들을 읽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담당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내가 실패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누명을 썼던 사건이었죠. 당시 나는 범인의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조작된 증거가 나타났고, 오히려 내가 증거 조작 혐의를 받게 됐죠. 그리고 결국 경찰직에서 쫓겨났어요. 범인은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된 채로요. 손목에 자국, 목졸림, 젊은 여성 피해자.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놈이 다시 나타났구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전의 그 억울함, 그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겠어. 그날 저녁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요. 낡은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재출현 김수현 사건. 5년 전 미해결 사건과의 연관성 확인 필요.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영 씨였어요. 강 기사님, 혹시 바쁘세요? 아니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 무서워서 그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박지영 씨의 표정은 겉으로 보기엔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연쇄살인일 수도 있다던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왜 그런 걸 알고 있지? 언론에서는 아직 연쇄살인 가능성을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경찰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인터넷에서요. 옛날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박지영 씨의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죠. 뭔가 이상해. 혹시 5년 전에도 이 근처에 사셨나요? 네. 왜 그런 질문을? 순간 박지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였죠.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해서. 아니요. 저는 2년 전에 이사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됐는데 박지영 씨는 내가 오기 전부터 여기 살았거든요. 왜 거짓말을 할까? 아, 그러셨군요. 그럼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잘 해결할 거예요. 네. 그럼 들어갈게요. 박지영 씨가 나간 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박지영 씨가 뭔가 알고 있어.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박지영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시간, 행동 패턴, 만나는 사람들.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박지영 씨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새벽 2시경에 말이죠. 더 중요한 건 그날 밤 박지영 씨의 차에서 뭔가를 트렁크에서 꺼내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는 거였어요. 큰 검은색 가방 같은 것이었죠. 청소용품일까?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 기사님, 또 실종자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누구요? 1203호 이미진 씨예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이 신고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이제 확실해졌어요. 연쇄살인범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범인이 이 아파트에 있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5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었죠. 피해자들의 프로필, 범행 수법, 현장 증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세 번째 피해자인 정윤아 씨의 증언 기록이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범인의 손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었거든요. 범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매우 친근한 인상이었고 저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 범인. 당시 나는 이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이 남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지영 씨의 나이가 42세. 5년 전이라면 37세였겠군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범인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5년 전처럼 추측만으로는 안 됐죠. 이번엔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부터 나는 더욱 철저히 박지영 씨를 감시했습니다. 야간 근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이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새벽 1시경 박지영 씨가 뭔가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몰래 따라가 보니 그녀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검은색 비닐봉지 여러 개였죠. 그리고 그 봉지들을 아파트 뒤편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봤어요.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다니. 다음날 새벽 소각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소각되지 않았더라고요.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박지영 씨가 바로 5년 전 연쇄살인범이고 이번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지? 내가 전직 형사라는 걸 밝혀야 할까?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익명으로 신고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솔아파트 1502호 박지영을 수사해보세요. 연쇄살인범입니다. 신원을 밝혀주세요. 익명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5년 전 내가 놓쳤던 그 범인을 이번엔 반드시 잡겠어.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아파트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지영 씨를 체포하러 온 건 아니었죠. 단순히 추가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한 건가? 박진우 형사가 다시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강 기사님, 혹시 익명 제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익명 제보요? 네. 1502호 박지영 씨가 범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그런데 믿을 만한 제보인가요? 그게 문제예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족해서요. 내가 발견한 증거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조사는 해봐야겠어요. 박 형사가 떠난 후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박지영 씨가 내가 제보한 걸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지영 씨가 다시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강 기사님, 경찰이 저를 조사했어요. 아, 그래요? 누군가 저를 범인이라고 신고했나 봐요. 정말 황당해요. 박지영 씨의 표정은 억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빛을 느낄 수 있었죠. 연기하고 있구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경비원님들은 CCTV를 자주 보시잖아요. 혹시 평소 입주민들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섬뜩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내가 자신을 감시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안전상 필요할 때만요. 그렇겠네요.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박지영 씨가 떠난 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5년 전의 억울함을 이번엔 반드시 풀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첩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박지영 연쇄살인범 확신. 완벽한 증거 확보 후 검거 추진. 5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한다. 창밖을 바라보니 깊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일주일 후, 이미진 씨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수현 씨와 동일한 수법이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연쇄살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아파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주민들은 밤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이들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범인의 꼬리를 잡기 쉬우니까요.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1단계 박지영 생활 패턴 완전 파악. 출입시간 기록. 만나는 사람들 확인. 차량 이동 경로 추적. 쓰레기 배출 패턴 관찰. 2단계 과거 증거 재수집. 5년 전 사건 자료 재검토. 생존자 정윤아 씨 증언 재분석. 당시 현장 증거와 현재 비교. 3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범행 도구 발견. 현장 증거 확보. 목격자 발굴. 매일 밤마다 이 계획을 실행했어요. 경비원이라는 신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죠. 첫 번째로 박지영 씨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평일엔 오전 8시 30분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 주말엔 주로 집에 있지만 가끔 새벽에 외출.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반드시 늦게 들어옴. 보름달.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사건들을 다시 확인해 봤죠. 놀랍게도 모든 범행이 보름달 전후에 일어났었어요. 이번 두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달의 영향을 받는 연쇄살인범이구나. 두 번째로 5년 전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당시 내가 놓쳤던 증거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 번째 피해자 정윤아 씨의 증언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저에게 꽃향기 같은 향수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아주 독특한 향이었거든요. 꽃향기 향수. 박지영 씨도 항상 같은 향수를 사용했어요. 장미향이 나는 고급 향수였죠.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거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박지영 씨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회는 금요일 오후에 왔어요. 박지영 씨가 회사 야유회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저녁 9시 아파트가 조용해지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스터키는 경비실에 비상용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물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죠.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발각되면 끝이야. 15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에서부터 장미향이 진동했습니다. 박지영 씨 특유의 향수 냄새였죠. 거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뭔가 숨기고 있구나. 침실, 화장실, 부엌을 차례대로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맨 뒤쪽에 잠긴 서랍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서랍에 자물쇠를? 다행히 경비실에서 가져온 도구로 자물쇠를 열 수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피해자들의 신분증, 목걸이 반지, 그리고 각종 범행 도구들, 심지어 범행 과정을 찍은 사진들까지 완벽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영 씨가 돌아온 거였죠.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완전히 끝났어. 숨을 죽이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다행히 옷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박지영 씨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들어왔는데. 침실까지 들어왔어요. 옷장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박지영 씨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기회다. 조용히 옷장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지영 씨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했으니까요. 경비실로 돌아와서 수첩에 기록했어요. 1502호 안방 옷장 서랍에 결정적 증거 다수 보관. 피해자들 소지품, 범행도구, 현장 사진 등. 박지영 연쇄살인범 100% 확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지? 불법 침입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익명 제보로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다시 112에 전화했어요. 청솔아파트 1502호를 수색해보세요. 안방 옷장 맨 뒤 서랍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연쇄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피해자 소지품, 범행도구, 신원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정오쯤 드디어 경찰차들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수색영장을 들고 1502호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다. 1시간 후 박지영 씨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박진호 형사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강 기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포됐나 보네요. 네. 완벽한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익명 제보자가 너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마치 직접 본 사람 같았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범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박 형사가 떠난 후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해냈다. 5년 만에 드디어 그놈을 잡았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었거든요. 5년 전 내가 받은 누명을 벗는 것. 박지영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내 억울함이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나를 모함했던 진짜 배후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밝혀내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새로운 목표를 적었어요. 1차 목표 달성 연쇄살인범 박지영 체포 성공. 2차 목표 5년 전 누명 진실 규명. 최종 목표 완전한 명예 회복.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박지영 체포 다음 날. 뉴스는 온통 연쇄살인범 검거 소식으로 도배되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나는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강민수 씨인가요? 60대 후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황대식이라고 합니다. 전 서부경찰서장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황대식. 5년 전 나를 경찰서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어요. 전 서장님이 왜 여기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황 전 서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죠. 경비실 안쪽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자 황 전 서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5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어. 자네가 박지영을 잡았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 전 그냥 경비원일 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익명 제보자가 자네라는 것 뻔해. 황 전 서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어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박지영 연쇄살인 사건 5년 전 조작 증거 관련 내부 고발 문건. 5년 전 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진짜 배후가 따로 있어. 누구죠? 당시 시장이었던 이정훈이야. 그놈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자네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 전 내가 박지영을 추적할 때 이정훈 시장의 후원에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연쇄살인 사건에 집중하느라 깊이 파지 못했죠. 그런데 이정훈이 그걸 알아채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거였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안해. 당시엔 정치적 압력이 너무 셌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황 전 서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박지영이 잡혔으니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네와 힘을 합쳐서 이정훈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할 거야. 그리고 자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어.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맞아. 그놈은 분명히 방해 공작을 펼칠 거야. 조심해야 해. 마치 점쟁이 말처럼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기사님, 잠시 사무소로 와주세요. 사무소에 가보니 이 과장과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분은 시청 감사관님이세요. 감사관? 왜 갑자기? 강민수 씨, 최근 경비 업무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직무를 이탈해서 입주민 사생활을 엿본다는. 완전히 황당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CCTV 기록도 확인해야 하고 마스터키 사용 내역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정훈의 수작이구나. 박지영을 잡은 걸 알고 나를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조사하시나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무 정지입니다. 결국 나는 일주일간 출근 정지를 당했어요. 황 전 서장에게 연락했더니 예상했던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놈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 박지영, 조작 증거 의혹 제기. 5년 전 담당 형사 강민수의 조작 증거 재활용 가능성.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지영의 변호사가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5년 전 나의 사건을 들춰낸 거였죠. 마치 내가 또다시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야, 뉴스 봤어? 황 전 서장이었어요. 네, 완전히 뒤집어 놓았네요.
이정훈이 박지영 변호사를 매수한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어. 무슨 카드요? 5년 전 진짜 증거들을 내가 따로 보관해뒀거든. 이정훈이 조작하기 전 원본들 말이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반격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또 조작당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훈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5년 전 강민수 형사는 증거 조작으로 물러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건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악역이고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정윤아 씨였어요. 5년 전 박지영에게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였죠. 강민수 형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도와드리러 왔어요. 정윤아 씨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박지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도 나는 완벽했어. 그 바보 형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쉬웠고, 이정훈 시장이 도와준 덕분에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박지영이 구치소에서 면회 왔을 때 몰래 녹음했어요. 5년 전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윤아 씨는 5년간 복수를 준비해 왔다고 했어요. 박지영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형사님이 저를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음을 알았어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또 한 명 나타난 거였어요. 이 녹음 파일로 반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그날 밤 황 전 서장, 정윤아 씨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정훈이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매도할 예정이니 그때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타이밍이 중요해. 놓치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5년간 쌓인 억울함을 단숨에 풀어버릴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이정훈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마지막까지 발악할 거였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3일 후 기자회견 당일. 이정훈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였죠. 5년 전 강민수라는 전직 형사는 증거 조작으로 물러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또다시 연쇄살인 사건에 개입해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죠. 반격할 완벽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황 전 서장이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다. 정윤아 씨가 회견장 뒤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정윤아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5년 전 연쇄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죠. 그건 나중에.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정윤아 씨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진짜 범인 박지영의 자백을 들어보세요. 스피커를 통해 박지영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에도 나는 완벽했어. 그 바보 형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쉬웠고, 이정훈 시장이 도와준 덕분에 모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지.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이정훈을 향해 일제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시장님, 박지영과 무슨 관계입니까? 증거 조작에 개입하셨습니까? 강민수 형사에게 누명을 씌운 게 맞습니까? 이정훈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때 황 전 서장이 나타났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저에게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황 전 서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어요. 5년 전 이정훈 시장이 조작하기 전 원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정훈과 박지영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완전히 게임 오버였어요. 이정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허둥대기만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회견장 뒤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누군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는데 총을 이정훈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죠. 마스크 남자가 소리쳤어요. 5년 전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박지영한테 당했는데 너는 덮어줬잖아.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 남자는 5년 전 첫 번째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당시 이정훈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저씨, 총 내려놓으세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요. 이정훈은 법정에서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법정? 5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달려들었어요. 총성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이 아니라 천장으로 발사됐어요. 내가 간신히 막아낸 거였죠. 아저씨, 진정하세요. 딸의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힘없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딸, 내 소중한 딸을.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5년간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상황이 정리됐어요. 마스크 남자는 체포됐지만 정당방위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정훈의 범죄가 완전히 폭로된 상황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황 전 서장과 정윤아 씨,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드디어 해냈네요. 정윤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황 전 서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이제 당당하게 복직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뭔가 허전했거든요. 복직하실 건가요? 정윤아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형사 시절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요. 황 전 서장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자네가 진짜 영웅이라는 거야. 5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정훈 전 시장 긴급 체포. 5년 전 증거 조작 혐의. 연쇄살인범 박지영과 결탁. 무고한 형사 누명 씌워. 강민수 전 형사. 완전한 명예회복. 시민들 영웅 칭찬. 모든 언론이 내 편이 되어 있었어요. 5년 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였죠. 하지만 정작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승리일까? 복수를 통해 얻은 만족감일 뿐일까?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진실 규명 완료 이정훈 체포, 박지영 자백. 명예 회복 달성 5년간의 억울함 해소. 하지만 진짜 승리는 뭘까? 창밖을 바라보니 청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을 지키는 일. 어쩌면 그게 진짜 영웅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이정훈은 구속됐고
박지영도 추가 자백을 통해 5년 전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죠.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칭찬했고 시민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아침 박진우 형사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강민수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지영이 구치소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자신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게 문제예요.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박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박지영의 알리바이를 다시 조사해 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서류를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박지영이 범행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박지영은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5년간 쫓던 진짜 범인은 아직도 자유의 몸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박지영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박 형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강민수 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저를요? 박지영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 너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설마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사해야겠어요. 박 형사가 떠난 후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수 형사님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궁금하시죠? 누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십니까?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무서웠어요. 5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다는 뜻이었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민수 형사님.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박지영의 언니 박지수입니다. 박지영의 언니? 무슨 일로 여기에? 동생을 누명 씌운 것 때문에 왔어요. 박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5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도 돼요.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박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동생은 무죄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진짜 범인이 누구죠? 박지수가 거울을 가리켰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울에는 내 모습이 비쳐 있었어요. 설마 제가 5년 전부터 당신이 진짜 범인이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웠죠. 완전히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어요. 박지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내가 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돼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민수 씨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누명을 쓰게 된 거였어요.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만났어요. 변호사님, 전 정말 억울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전 정말로. 일단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보죠.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도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황 전 서장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심장마비.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박지수의 짓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윤아 씨마저 연락이 안 됐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완전히 고립됐어요. 감옥에서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 지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누명을 썼거든요. 이번엔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간수가 면회객이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 면회실에 가보니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박지영이었어요. 언니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지? 박지영의 첫마디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언니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언니가 진짜 범인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박지수가. 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였어요. 저는 그저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는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해요. 5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왜 저를? 당신이 언니의 정체를 알아차릴 뻔했거든요. 5년 전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지수가 진짜 연쇄살인범이었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5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언니가 숨겨둔 진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언니 집 지하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게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알려야. 조심해요. 경찰 중에도 언니 편이 있을지 모르니까. 박지영이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믿을 수 있는 기자예요. 다시 한번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3일 후, 박지영이 알려준 기자, 김혜진 씨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내 말을 믿어줬습니다. 박지수의 집을 수색해야 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색영장을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준비부터 하죠. 김 기자는 믿을 만한 경찰관 한 명을 섭외했어요. 박지수와 연결되지 않은 깨끗한 경찰이었죠. 그날 밤 11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어요. 나는 일시 석방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었죠. 박지수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2층 집이었지만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하실로 가는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김 기자가 물었어요. 박지영 말로는 거실 책장 뒤쪽에 있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박지수는 없었어요. 거실 책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숨겨진 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니 소름이 끼쳤어요. 지하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벽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각종 범행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김 기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지수의 진짜 모습이에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것들이 더 많았어요. 5년 전 사건부터 최근 사건까지 모든 범행 기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봐요.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한쪽 벽에는 나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일정표, 행동 패턴 분석. 5년간 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완전히 스토킹 당한 거네요. 박지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방이었어요. 그곳에는 내가 범인인 것처럼 조작된 가짜 증거들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프린터, 각종 조작 도구들.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는 거예요? 박지수는 천재적인 사이코패스예요.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박지수가 왔나 봐요. 어떻게 하죠? 여기서 기다려요. 대결할 때가 왔어요. 나는 지하실 입구 쪽으로 올라갔어요. 과연 박지수였습니다. 누가 내 집에 들어왔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나예요, 박지수 씨. 강민수. 어떻게 여기에? 순간 박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내 비밀 장소를 찾아낸 거군요. 이제 끝이에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증거. 박지수가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그런 증거 따위 소용없어요. 갑자기 박지수가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폭탄 리모컨이었어요. 이 집은 곧 폭발할 거예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완전히 미친 거였어요. 당신도 같이 죽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게임은 끝났으니까.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박지수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어요. 재미있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당신을 가지고 노는 것도. 5년 전에는 왜 저를? 당신이 너무 똑똑했어요. 내 정체를 알아차릴 뻔했거든요. 박지수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김 기자가 나타나 박지수를 뒤에서 붙잡았어요. 지금 나는 박지수에게 달려들어 리모컨을 뺏으려 했어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안 돼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쳐요. 박지수는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았죠. 20년 형사 생활과 5년간의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거든요. 결국 리모컨을 빼앗는데 성공했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박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갑자기 칼을 꺼내 들더라고요. 같이 죽자.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어깨를 스쳤어요. 아! 피가 흘렀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어요. 강민수 씨. 김 기자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어요. 박지수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세요. 절대 안 돼. 박지수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압당했죠. 박지수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겼네요, 강민수. 하지만 내가 죽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끌려갔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박지수가 진짜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고하다는 것도 명확히 밝혀졌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어요. 박지수 5년간 치밀한 계획으로 무고한 형사 함정에 빠뜨려. 강민수 전 형사, 완전한 무죄 입증. 진짜 영웅으로 재평가. 연쇄살인범의 충격적인 정체. 동생까지 이용한 치밀한 범행.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며 뉴스를 봤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요. 5년간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김 기자가 문병을 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특종도 했고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로 복직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한 달 후.
완전한 승리였어요. 박지수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박지영은 협조한 공로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죠. 이정훈도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중형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내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언론은 나를 불굴의 정의구 현자라고 불렀고 시민들은 영웅이라며 추켜 세웠죠. 경찰청에서는 복직을 제안했어요. 그것도 승진까지 포함해서요. 강민수 경위로 복직하시면 됩니다. 특별 보상도 있고요. 인사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냥 경비원으로 살겠어요. 정말요? 왜 그러세요? 그쪽이 더 의미 있는 일 같아서요. 사실이었어요. 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직책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청솔아파트 경비실. 복직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경비원으로 돌아왔어요. 입주민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강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 아파트 영웅이잖아요. 아이들도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웅 아저씨. 영웅 아저씨라니. 듣기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윤아 씨가 찾아왔어요.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냥 강 기사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이 모습이 더 편해요. 진짜 내 자리 같아서요. 정윤아 씨는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5년간 절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악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박지수 사형 확정 연쇄살인 사건 완전 해결. 이정훈 징역 15년 권력 남용 및 증거 조작 처벌. 강민수 완전한 명예회복 5년간의 억울함 완전 해소.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영웅의 길. 평범한 자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찾은 진짜 승리의 의미. 6개월 후. 청솔아파트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주민들은 서로를 믿고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뛰어놀았죠. 나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강민수 씨, 후회는 안 하세요? 경찰로 복직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요. 왜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죠. 저들을 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5년 전에 제가 형사였을 때는 사건이 터진 후에야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거든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위험을 미리 막는 사람이에요. 그해 가을. 박지영이 출소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나온 거였죠. 그녀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강민수 씨. 박지영 씨. 어떻게 지내세요? 죄송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후회였죠.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박지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언니는 어떻게 됐나요? 사형이 집행됐어요. 박지영이 더욱 슬퍼했어요. 아무리 악한 언니였지만 가족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거네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박지영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5년간의 악몽, 억울함, 분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1년 후, 청솔 아파트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강민수 기사 근속 5년 감사 파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였어요. 강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선물 받았어요. 나를 슈퍼맨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승리구나. 저녁에 혼자 경비실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까? 아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진실을 밝히고, 악을 처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 화려한 직책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 말이에요. 다음에도 더욱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